보통 연필을 잡는 다음에 이렇게 잡잖아요. 그걸로 누굴 위협하겠다 하면 보통 이렇게 잡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분은요, 이렇게 잡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세인입니다. 제가 정신과 가고 싶다고 하니까요, 저희 엄마 반응이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어떻게 니네 아빠랑 똑같냐? 아빠가 흉부외과 전문의신데 전공 선택을 할 때 정신과랑 놓고 되게 고민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두 번째는 왜 하필 그렇게 위험한 데를 가려고 하냐, 그거였어요. 정신과 폐쇄병동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두꺼운 철문에 막 쇠창살들 쳐져 있고 환자들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고 하는 그런 거, 양들의 침묵이 나오는 무시무시한 구석복. 사실 저는 정신과 폐쇄병동에, 그러니까 학생 때 그냥 저희 병동에 실습을 다녀와서 그런 편견을 가질 틈이 좀 없기는 했어요. 심지어 첫 번째 실습지였거든요. 더구나 제가 실습 돌던 2주 동안 별 사건도 없이 스테이블 해서 더더욱 정신과 병동이 평화롭게 느껴졌죠. 오히려 다른 병동보다 덜 시끄럽고 덜 어수선한 이미지였어요. 사람이나 기계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그건 사실 잠깐 있을 때 얘기고 당연히 저도 이런저런 상황을 겪어봤죠. 오늘은 액팅아웃, 정신과의 폭력 사건과 거기에서 간호사가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정신과 병동에서 액팅아웃은 분류하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인신공격하는, 그러니까 말로 때리는 버발 액팅아웃, 물건을 던지고 발로 차고 때리고 꼬집고 핥히고 밀치는 신체적인 말 그대로 폭력인 액팅아웃, 마지막으로 성적으로 회롱하거나 추행하는 섹슈얼 액팅아웃이요. 기본적으로 치료진이 처음 환자를 볼 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위험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주의 처방을 하죠. 그리고 간호사가 치료진 게시판에 공유를 하고 로케이션, 위치를 파악하면서 환자의 행동을 특별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기록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충동성이나 공격성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약들을 적극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특히나 밤 시간이나 이럴 때는 치료진의 숫자가 적어져서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인젝이라고 하죠. 주사 처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주사가 무슨 코끼리 주사 이런 거 아니고요. 이상한 거 아니고요. 마취약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안정제하고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엄청 졸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 부작용을 이용해서 잠도 푹 주무시게 자기 전에 놔드리는 거죠. 그런 나름대로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나요? 사고는 말 그대로 사고입니다. 그 누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맞고 싶어서 맞는 사람이 있겠어요? 환자 측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저 폐쇄병동에 들어가서 저 간호사에게 폭행을 가하겠어 하는 의도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정신 증상이 심하고 충동 조절이 되지 않거나 의식 수준 자체가 혼란스러워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우리도 사람이라 맞으면 아프고 다칩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범죄이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게 맞죠. 나를 폭행한 사람을 돌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중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버발 액팅아웃을 넘어선 신체적이거나 섹슈얼 액팅아웃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에서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병원에서 그렇게 우리 쪽으로 오기도 하시고요. 그럴 때는 미리 상대 병원이랑 인폼을 주고받아서 더 주의를 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철저하게 해서 치료를 하죠. 제가 기억하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정신과에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이브닝 때 저랑 시니어쌤이랑 둘이서 일하고 보호사님은 저녁 먹으러 식당 가셔서 병동에 치료진이 딱 간호사 둘만 있었거든요. 제가 병실을 이렇게 바이탈 카트 끌고 다니면서 혈압 재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수고하신다고 과자 드세요 하고 카트에다가 칸초 하나를 올려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이죠.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또 계속 바이탈을 하고 간호사실로 들어왔는데 뭐가 뒤가 이상해서 돌아보니까 환자가 한 명 같이 딸려 들어온 거예요. 애기였거든요. 조그만 학생이었어요.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말이나 대화, 언어 같은 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정도의 아이였어요. 근데 어쨌든 간호사실 안에다가 계속 둘 수는 없으니까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병실로 가자 하는데 그 아이의 눈이 계속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제 카트 위에 칸초. 지금의 저라면 칸초를 들고 병실 쪽으로 유인을 하든가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저는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생각까지 못한 거죠. 병실로 가자 하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순간 저를 턱 밀었는데 제가 슝 날아갔어요. 그 학생이 아주 조금만 있는데 힘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니어쌤이 오 하고 다가오니까 또 발로 뻥, 시니어쌤도 슝 날아갔어요. 스테이션에 탁자하고 의자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걸 그냥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턱 들어가지고 휙 던지고 턱 들어가지고 슝
던지고 무당탕 아주 난리가 났죠. 그렇게 스테이션을 말 그대로 쓸어버리고 나서 카트 위에 있는 칸초를 탁 집더니 와그작 열심히 과자를 먹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죠. 아, 정신과에서는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1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요. 그 이후로 제가 저 스스로를 좀 지키고 날렵해져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킥복싱 도장을 등록해서 다녔습니다. 거기서 배운 호신술 뭐 이런 것들이랑 주먹 날라오고 발차기 날라오고 하는 거 피하는 거 되게 도움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강추합니다. 어쨌든 그런 좀 귀여운 애기 액팅아웃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일도 있었죠. 환자분 히스토리가 어마어마했어요. 조폭 출신인데 싸워도 계속 이기니까 재미가 없어서 조폭 탈퇴하신 분이에요. 흔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하죠. 우리는 안티소셜,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전형적이라서 담당이가 검사지 보고 충격받았을 정도였어요. 근데 의외로 여기 와서 한 며칠 정도 정말 그냥 평범하게 계셨거든요. 잠 자고 밥 먹고 TV 보고 뒹굴뒹굴 하면서 그냥 잘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때도 제가 이브닝 때고 보호사님이 식사 내려가서 저랑 시니어쌤이랑 간호사 둘만 있을 때예요. 보통 이렇게 치료진 숫자가 적어질 때 사고가 많이 나요. 최고의 사고 예방이 인력 증원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튼 그냥 갑자기 저벅저벅 걸어 나오셔서 병동문 열으라고 가겠다고. 약간 포스가 사자 같았어요. 너무 무서워. 근데 그렇다고 예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문을 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얼른 보안이랑 당직이랑 콜을 하고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전혀 안 먹혀요. 병동 복도에 인권위원회 인권함이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하신 분 쓰시라고 연필이랑 종이랑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연필을 하나 딱 뽑더니 여러분 저희가 보통 연필을 잡는 다음에 이렇게 잡잖아요. 아니면 그걸로 누굴 위협하겠다 하면 보통 이렇게 잡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분은요 이렇게 잡으셨어요. 간호사 하면서 진짜 제일 무서웠던 순간이 그때예요. 와 저걸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공포? 우리가 차마 가까이는 못 가고 주변에서 그거 내려놓으시라고 당직쌤 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는데 그 연필을 딱 들어가지고 자기 팔에다가 콱 꽂아가지고 표정 변화 하나도 없이 찌익 그으니까 피가 뚝뚝 무슨 호러물이 따로 없어요. 당직이가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남자 당직이에요. 덩치는 안 커도 키는 한 180 정도 되는데 당직이를 딱 보더니 척척척척 다가가서 멱살을 딱 잡으니까 당직이가 붕 떴어요. 진짜 우리가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할 때 선생님 진짜 종이 인형처럼 나붙겠다? 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냥 멱살 잡고 들어서 던졌어요. 사람이 날아간 거죠. 보안팀, 청원경찰이라고 하거든요. 청경이 올 때까지 몇 분이 진짜 몇 년 같아요. 그럴 땐. 보통은 지원 요청할 때 여자면 한두 명, 남자면 덩치 봐서 3명, 뭐 최대 4명 정도까지 요청을 해봤는데 이날은 제가 12년 동안 정신과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올 수 있는 분들 다 와주세요 하고 진짜 거울벌 떨면서 콜을 했어요. 거의 한 7, 8분 오신 것 같았는데 안정실 처치하고 강박하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뭘 말하자고 하면 밤을 새서라도 에피소드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뜨거운 물을 간호사 얼굴에다가 확 부어가지고 화상 입힌 사람도 있었고 뺨 때리는 거, 무는 거, 목 조르는 거, 발로 걷어차고 핥히고 보호사님들은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를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막 난투극처럼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환자한테 맞으시고 할 때도 있어요. 보안원이 와야 상황이 종결이 되는데 보안원이 병동 앞에 없거든요. 우리 병동이 10층인데 보안원은 저기 1층에서 달려와요. 병원 엘베 느린 거 다 아시죠? 그 몇 분 몇 초 사이에 그렇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일단 당시에는 수습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아픈 줄도 몰라요. 아니 아파도 내가 아프다고 벌러덩 들어 누울 수가 없어요. 치료제는 한정되어 있는데 병동에는 그 환자랑 나만 있는 게 또 아니니까 다른 환자들도 있고 한데 내가 바로 나 못하겠다고 때려치겠다고 이알 가겠다 집에 가겠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나이트 혼자서 근무하다가 환자한테 얼굴을 가격당해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막 울면서 주사 재고 강박하고 쉽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런 위험한 데에서 위험한 걸 감수하고 대체 왜 거기 있었냐 하면요. 결국은 정신과는 사람들이 좋아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라포라는 말을 보통 치료자와 환자 관계에서의 신뢰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 정신과에서는 이거를 치료자와 치료자 사이에서의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동료로 일하는 거요. 사고 당시에는 막 정신없이 수습을 하다가 대체자가 오거나 아니면 그냥 일하다가 다음번이 와서 인기를 주고 남은 일들 못한 것들 루틴 업무들 다 하고 그러고 나서 겨우 ER에 가면 ER은 또 박 터지거든요. 직원이 환자한테 맞아서 왔다고 해도 뭐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면 얄짤없어요. 우리도 그냥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ER 대기실에서 1시간, 2시간 앉아있다 보면 막 현실감이 느껴지죠. 여기를 이렇게 또 오네? 오늘도 새벽 2시 퇴근 각이네? 해가면서.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오만정이 뚝 떨어
쓰러지고 내가 당장 그만둔다. 다른 과로 보내달라고 한다. 하게 되지는 않는 게 여기저기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죠. 쌤 괜찮아요? 쌤 이게 무슨 일이야? 액팅아웃 당했다면서요. 몸은 좀 어때요? 하고 그냥 우리들끼리 간호사들끼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소문이 빠르댔잖아요. 간호사들은 물론이고 닥터, 파트, 병동장, 보호사님, 소셜워커 할 거 없이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주고 보듬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복하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뺨 맞는다고 해서 엄청 심하게 다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마음이 더 다치는 거지. 근데 내 동료들이 말 그대로 우리 정신과 식구들이 모두 한마음이 돼서 나를 걱정해주고 내 편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걸 느끼면서 에휴 그렇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환자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다른 직원이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도 그렇게 하고요. 액팅아웃 당하면 병가를 짧게라도 주는데 그렇게 갑자기 번표가 바뀌는 거 일정이 있으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두말 없이 가는 거죠. 원래 병원 사정으로 번표 바뀌는 게 반가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건 당연히 가는 거죠. 내 동료가 맞았다더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일 수도 있었고 내 동료의 일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일이다 하고 모두가 느끼니까요. 그렇게 하루 이틀 쉬고 나오면요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물어보죠. 몸은 좀 어때? 주치의도 좀 어떠세요? 하고 괜찮냐고 서로 뽀듬뽀듬. 액팅아웃은 사고인데요. 거기에서 회복하는 건 빠져나오는 건 라포인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이 나의 좋은 동료가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일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맨날 사고 터지는데 맨날 뽀드마만 주냐? 그게 능사는 아니에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 차원에서 안전대책회의를 하고 시설이나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인력을 증원하거나 하는 조치를 합니다. 결국 안전은 인력이 많을수록 보장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있던 병동도 간호사가 혼자 밤근무하다가 액팅아웃 당하고 나서 나이트번이 2명으로 증원이 됐고 보호사님도 증원이 되셨거든요. 문 앞에 보호사님 2분 쫙 서 계신 이후로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던 이스케이프 사건이 저 퇴사할 때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더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정말 명확하죠. 오늘은 정신과의 액팅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워낙 센 에피소드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버발 액팅아웃이나 섹슈얼 액팅아웃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저런 얘기 들려드리면서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건 하루가 멀다 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런 환경에서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폭력적인 상태의 환자들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편견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또 정신과 간호사에 대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